유로파 16강전을 앞두고 영국 현지 매체들은 포스트코글루가 앞선 경기였던 맨시티전에서 저지른 결정적 실수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교체 투입된 후 1분 만에 보여준 저 플레이는 언뜻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장면을 본 펩 과르디올라는 맨시티 선수단에게 놀라 소리를 친다고 말하면서 유로파 6전에서 맞붙는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반드시 선발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 때문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저런 류의 손흥민 플레이에 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7일 오전 2시 45분 네덜란드 알크마르의 AFAS 스타디온에서 AG 알크마르와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을 치릅니다. 토트넘은 이미 유로파 조별리그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당시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졸전의 졸전을 거듭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리발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히샬리송이 차 넣어 겨우 이긴 경기라고 말하면서 토트넘 홈에서 치러진 경기인데 이 정도라면 원정 경기에 한없이 약한 토트넘이 과연 승리를 거둘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토트넘은 손흥민 있을 때와 없을 때 경기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면서 맨시티전에서도 손흥민이 나오지 않고 오도베르를 전반전에 손흥민 대신 써서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도베르는 왼쪽 사이드에서 전반전에 거의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했고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라커룸에서 감독에게 한 소리를 들었는지 나름 열심히 플레이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며 혼자 모든 것을 다려는 답답하고 수준 떨어지는 플레이를 해 팬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리한 슈팅으로 팀원들이 만들어준 결정적 찬스를 날려먹어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팬들로부터 손흥민 정도 플레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런 무리한 슈팅을 하면 고생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공을 가지고 진입하는데 수고한 모든 동료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메디슨은 무리한 파울로 경고를 받아 팬들의 이런 답답한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듯 했는데요. 오도베르를 그 이후 오른쪽에서 올린 포로에 결정적 크로스를 노마크해서 발만 제대로 갖다 맞췄으면 들어가는 공을 날려먹으면서 포스테코글루의 분노를 4-1분 후 바로 손흥민으로 교체를 당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손흥민은 후반 교체 투입 후 맨시티에게 넘어간 경기 흐름을 되찾아오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선봉장에 섰지만 경기 중 보여진 몇몇 장면에서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이것을 본 많은 팬들을 여전히 타박했는데요. 이런 팬들의 답답함을 이해하는 듯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유망주들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영국 언론들을 포장하지만 플레이를 자세히 보면 최고 수준에서 한참 아래여서 손흥민의 고충만 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베리발의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면서 좌측에 있는 손흥민을 본다고 말하면서 이 타이밍에 베리발이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이 공간에 크로스를 빠르고 낮게 올렸다면 손흥민이 쇄도하면서 슈팅할 수 있는 결정적 찬스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빈 공간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지만 베리발이 자신이 없는지 이것을 뒤로 백패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렇게 손흥민의 움직임을 동료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손흥민은 찬스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는데 최근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는 제드 스펜스 역시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손을 들어 자신에게 패스를 달라고 스펜스에게 강력한 사인을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맨시티는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포위하고 있어 이쪽에 공간이 만들어졌다. 스펜스가 감각이 있다면 손흥민이 있는 쪽으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이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펜스가 한번 공을 접자 맨시티 수비 2명이 역동작이 걸리는데 아주 단순한 스펜스의 공 접는 플레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맨시티 선수 2명이 역동작에 걸리는 건 스펜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손흥민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루셉스키와 존슨이 골문 쪽에서 상대 수비수를 묶어버리고 있고 손흥민이 골대 앞쪽으로 전진하지 않고 수비수들을 왼쪽에 대량으로 묶어버리고 있어 이곳에 공간이 나는데
스펜스가 이쪽으로 패스를 쳤다면 클루셉스키와 존슨 쪽으로 손흥민이 빠른 땅볼 크로스를 할 수도 있고 슈팅을 할 수도 있어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면 세컨볼을 존슨이나 클루셉스키가 따낼 수도 있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스펜스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결정적 찬스가 무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다시 설명을 듣고 보니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며 슈팅하고 골로 연결하는 플레이만 압권인 줄 알았는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장면은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이렇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공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플레이도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플레이도 정말 잘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칭했는데요. 왼쪽 사이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맨시티의 공을 스펜스가 뛰어나오며 커트를 하자 손흥민은 왼쪽 끝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자 손흥민 주변에 있는 3명의 맨시티 선수들은 스펜스가 공을 손흥민에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연결되더라도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의 주변을 에워싸는데, 이렇게 손흥민 쪽으로 맨시티 선수들이 쏠리자 이쪽에 공간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스펜스는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지만 사실은 메디슨에게 패스를 하고 자신은 또다시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정석이라고 말하면서, 스펜스가 영국 현지의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의 플레이를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패스 타이밍을 놓치거나 드리블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드리블을 하는 등 플레이가 투박하다. 손흥민의 움직임과 의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동료들 때문에 손흥민에게 찬스가 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허니 꽤 뚫고 있는 맨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경기 중 손흥민이 공을 잡고 슈팅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으로 맨시티 진영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하자 터치라인으로 나와 맨시티 선수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어 그가 얼마나 손흥민의 이 움직임이 위력적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경기에서 승리 후 인터뷰에서도 토트넘에는 환상적인 선수들이 있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에게는 한순간 찬스를 허용하고 방심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날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팬들 역시 펩 감독은 손흥민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왜 손흥민을 후반에 교체로 놓았느냐고 말하며 포스테코 글루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을 전반전에 투입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들어가자마자 보여주는 바로 이런 플레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16강전에서는 손흥민을 벤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 손흥민의 슈팅과 골도 무섭지만 이런 플레이는 상대 수비진 전체를 허물고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더욱 상대팀에게는 위협적이며 무서운 플레이라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손흥민과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